자, 여러분, 우리가 중간고사도 잘 봤고, 그리고 제가 공지한 대로 시험지 확인 기간은 이미 지나갔는데, 그 시험지 확인 요청한 친구들한테 제가 메일을, 시험지를 보냈고, 혹시 이상이 있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저한테 다시 메일을 보내서 이제 답을 해줄 거고요. 지금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시점에선 아마 제가 답을 이미 다 전송했을 거예요. 혹시라도 답이 안 왔으면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문의에 대한 답을 해줄 거니까 좀 기다려 주면 되고, 그리고 확인할 것이 있으면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시험지 확인 기간이 이미 지났으니까 기간에 맞춰서 기말고사 기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기말고사 이후에 기말고사 시험지 확인 기간에 맞춰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채점 기준 보고 나는 별 이상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굳이 시험지 확인은 안 하셔도 됩니다.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친구들은 저한테 메일 보내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11월, 지금 우리 시점이 한 중반 정도 됐네요. 11월 중간까지 왔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 첫 시간에 공지한 대로 중간고사 이후에 과제가 2번 있고요. 그리고 시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첫 번째 과제는 여러분한테 큰 그 부담 없이 여러분 생각을 쓸 수 있는 과제를 제출을 할게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 전에 우리 첫 번째 했던 제출 과제 기억나시나요? 객관식하고 단답형으로 이루어졌던 그 제가 폼을 올려주면 거기 여러분들이 학번하고 이름 적어서 그 객관식 문항에 단답해서 제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단답형이라기보단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제출도 제가 폼을 올려줄 테니까 거기에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작성을 한 다음에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따로 과제란에서 과제를 제출할 건 없고 여기 링크로 들어가서 제출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뭘 제출할 거냐면 중간고사까지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어려웠던 점 또는 건의하고 싶은 사항 아니면 상담하고 싶은 내용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링크에 이제 여러분의 학번, 분반, 이름 써서 제출해 주세요 라는 게 있을 테니까 거기 다 맞춰서 쓰시면 되고 이제 어려웠던 점이나 아니면 혹시 기말고사까지 나는 조금 더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여러분의 고민 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고 나는 별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은 어려움 없다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을 잘 써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제출은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제출하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서술형 과제를 하나 이제 내려고 해요. 그래서 서술형 과제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단답식 한번 그 다음에 서술형 한번, 그 다음에 시험 이런 식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었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서술형 과제를 올려줄 테니까 기한 맞춰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예정은 11월 22일부터 26일 주간에 서술형 과제를 제출하도록 할 거고 제출 기한은 이거보다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지를 잘 보시면 되고 여기 단답형 제출 과제는 제가 이번 주에 올릴 거니까 이것도 기한 맞춰서 올려주시면 되고 우리가 일단 기말고사가 현재로는 대면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일단은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아요. 학교에서 어떻게 이제 공지가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시험이 기말고사 기간이 어쨌든 12월 둘째 주, 셋째 주 요때쯤 아마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보강은 우리가 별도로 없죠. 왜냐하면 우리 쉬는 날 없이 제가 수업을 올린 걸로 기억을 해요.
연휴에도 제가 수업을 다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해서 보강주는 보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보강주에 시험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강주에 시험을 보게 되면 우리가 12월 둘째 주에 볼 수 있고 아니면 그 주에 수업을 안 하고 시험을 조금 더 늦게 본다 하면 12월 셋째 주 정도에 기말고사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학교에서 어떤 공지가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대면인지 비대면인지 확인하고 자세히 얘기하도록 할게요. 일단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6.3절로 와서 확률 변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는 제가 앞 시간에서 계속 설명을 했고, 확률 변수, 다시 얘기해서 뭐라고 볼 수 있죠? 하나의 함수다. 그죠?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함수냐? 샘플 스페이스에서, 즉 샘플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개수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개수로 따질 수 있고 연속인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연속 확률 변수가 존재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산이냐 연속이냐. 그래서 셀 수 있는 건 이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쭉 이어지는 형태는 연속이라 생각하자. 그래서 이산은 셀 수 있는 것, 연속인 것은 대표적으로 시간, 수명 이런 것들 쭉 이어지는 그런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일단 확률 변수의 성질 중 대표적인 것으로 기대값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기대값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평균이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에 지금 기대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expected value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평균이라고 해서 mean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대값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값이에요. 기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평균적으로 보자는 거죠. 평균적으로 얼만큼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한다. 그럼 기대값의 정의가 뭐냐? 지금 정의라고 되어 있죠. 정의는 약속한 거예요. 기대값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x가 확률 분포 함수 fx를 갖는 확률 변수라고 하자. 라지 x는 확률 변수죠. 변하는 숫자. 그리고 fx는 뭐였냐면 분포 함수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일 때는 매스 펑션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대응되는 함수의 이름을 그쵸. density function이라고 했죠. 그래서 똑같이 결국엔 확률 분포 함수예요. 그래서 fx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fx가 의미하는 건 확률 값이죠. 각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 값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확률 분포 함수 역시도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 함수예요. 확률 변수도 함수고 확률 분포 함수도 함수예요. 자, 이때 x의 평균, mean 또는 기대값, expected value는 이산 확률 변수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x라고 하는 각각의 확률 변수 값에다가 그에 대응하는 확률 분포함수 fx를 곱해서 주르륵 더한다. 지금 노테이션을 보시면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가 있어요.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 아래에는 첨자가 있을 거고 그 x에 해당하는 각각의 값들을 쫙 더해라라는 뜻이고 이산적일 때만 쓰는 노테이션이죠. 하나씩 셀 수 있고 그걸 더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얘기는 하긴 했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이 기호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자, i가 1일 때 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i가 1 그다음 2가 되죠. 하나씩 세는 거예요. 그래서 2가 됐을 때 i에 2가 되고 더하기 3이 될 때까지 해서 처음 값과 끝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걸 다 하나씩 더하는 개념이에요. 이걸 우리가 시그마라고 읽죠.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일 때는 각각을 셀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호를 이용해서 x 곱하기 fx의 전체 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때 기호는 x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 대한 expected value라고 해서 2의 x라고 쓰는 거예요. 또는 mu라고 쓰기도 해요. mu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를 써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M을 약간 흘려 쓰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쓰면 되고 그다음에 확률 변수 중에서 연속 확률 변수다. 예를 들어 X가 어떤 것? 시간이나
어떤 물건의 수명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변수로 생각하자. 그럴 때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expected value는 어떻게 하자? x 곱하기 fx는 똑같아요. 그런데 연속적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죠. 다 더해야 돼요. 다 더하는 개념이 뭐였다? 적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dx라고 하는 것은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구간에서 x랑 fx를 곱한 것을 적분하라는 뜻이에요. 일단 개념은 이렇고 정의니까 이렇게 알아둡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냐면 확률 변수 각각에다가 그에 대응하는 fx를 곱해서 다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더하는 개념이 이산일 때는 각각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시그마 기호를 쓰고 연속적일 때는 모든 x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분이라는 개념을 쓴다. 1번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두 개의 동전을 16번 던질 때 x라고 하는 것이 문제에서 이제 확률 변수를 정의해 주겠죠. x는 던질 때마다 발생하는 앞면수라고 하자. 그럼 확률 변수의 이 기대값을 구하여라. 자, x라는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줬죠. 그리고 그 확률 변수의 무엇을 구하라? 기대값, 즉 2의 x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고 자, 두 개의 동전을 16번을 던져.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갑에서 동전 2개 꺼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은 이 나오는 앞면의 수가 계속 다르죠. 어쩔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앞면을 우리가 헤드라고 하고 뒷면을 테일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두 개 동전을 던지니까 어떤 경우가 종종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한 번은 앞면만 2개. 한 번 딱 던졌는데 2개의 동전에 앞면이 딱 나오는 경우가 있고 2개를 딱 던졌더니 뒷면이 둘 다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하나는 앞면인데 하나는 뒷면 또 바뀌어서 하나는 뒷면인데 하나는 앞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 빼고는 없죠. 동전이 서지 않는 이상 그냥 이렇게 다 펼쳐진다고 생각하고 앞면 아니면 뒷면이라고 했을 때 이 네 가지 경우밖에 없죠, 사실은. 자, 그런데 지금 x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면의 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면이 몇 개 나오느냐인 거죠. 그러면 우리 이 경우에는 앞면이 앞면 2개 나왔죠.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예요. x를 2라고 보자라는 거고 여기서는 뒷면이니까 앞면의 수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x가 가지는 값이 0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앞면이 하나 나왔죠. 그래서 x가 1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도 앞면이 하나 나왔으니까 x라는 확률 변수가 1이 되는 거예요. 즉 확률 변수 x는 취할 수 있는 값이 0, 1, 2, 3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x라고 하는 그 값을 생각하면 0과 1과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앞면이 나오는 수가 0일 때 우리가 16번을 던지잖아요.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4번 발생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16번 던지는데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케이스죠. 이 경우가 총 16번 중에 4번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4번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앞면이 1이 나온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내가 16번 던졌을 때 총 7번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냥 예예요. 그다음에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즉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앞면이 2개가 나오는 이런 경우가 총 16번 중에서 5번이 나왔다라고 해 볼게요. 그래서 4번, 7번, 5번 다 더하면 16번 나오죠. 자,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이 확률 변수 x, 즉 앞면이 얼마나 나오느냐, 우리가 이 앞면의 수를 얼만큼 기대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하는데 기대값을 어떻게 찾는다고 했죠? 앞에서 정의에 의하면 확률 변수 x 곱하기 fx 해서 다 더해라 라고 했죠. x에다가 fx라는 확률 변수를 곱한다라고 했는데
확률 변수 x에 fx라고 하는 확률 함수를 곱한다라고 했는데 x라는 것은 지금 문제에서 0, 1, 2 세 가지 확률 변수가 나왔고 그다음에 fx는 뭐예요? 그에 상응하는 각각의 확률이 되는 거죠. fx가 확률이에요. 근데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16번을 던졌기 때문에 16번 중에서 몇 번 발생하느냐에 대한 프리퀀시예요.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예에서 생각하면 0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는 0일 때 그때는 16번 중에서 4번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는 확률 변수가 1일 때 1일 때 x가 이제 1일 때는 16번 중에서 7번이 발생했죠. 그럼 비율로 생각하면 16번 중에 7번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x가 2일 때는 그에 대응하는 거 16번 중에서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16분의 4, 16분의 7, 16분의 5는 무엇에 해당하는가? 프리퀀시죠. 그러니까 빈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뭐다? 확률인 거예요. 16번 중에 4번, 16번 중에 7번 발생해, 16번 중에서 5번 발생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6번 중에서 0 곱하기 4, 그 다음에 1 곱하기 7, 2 곱하기 5 이렇게 계산하는 결과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평균값 또는 기대값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각각의 확률 변수에 그만큼의 프리퀀시,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값. 우리 평균을 구할 때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 우리 평균 성적 내잖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했었을 거예요.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여러 가지 과목 해서 내가 맞은 그 점수를 다 더해 가지고 나누죠. 대학 성적도 마찬가지죠. 학점 우리 계산할 때 뭐 예를 들어서 3학점짜리는 3배 곱하고 2학점짜리는 2번 곱하고 해 가지고 총 나의 그 한 학기에 들었던 학점수로 나눠주면 평균 학점이 나오잖아요. 그럼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니 그것에 대응하는 프리퀀시를 곱해서 전체로 나눠주죠. 그러면 자, 이 4라고 하는 빈도, 7이라고 하는 빈도, 5라고 하는 빈도가 학점에서 생각해 보면 주 3시간짜리냐, 2시간짜리 수업이냐. 그래서 4시간짜리냐, 7짜리냐, 뭐 5시간짜리냐 이렇게 해서 빈도를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를 나누는 거죠. 총 학점으로. 그 얘기가 평균이고 곧 기대값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값을 구할 때는 이와 같이 확률 변수에다가 프리퀀시를 곱해서 다 더하는 거고 이 프리퀀시라는 것이 결국엔 뭐다? 확률이라는 것이다. 무엇에 대한 확률? 아무 확률은 아니죠. 0이라고 하는 이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프리퀀시인 거고 1에 대응하는 프리퀀시고 2라는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프리퀀시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대값을 생각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건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한 거고 그죠?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2의 x라고 하면 0일 때 그것에 대응하는 확률 함수를 f0라고 하자. 그죠? 0에 대응하는 확률값 f0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1에 대응하는 확률값, 그 다음에 2에 대응하는 확률값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확률 변수 0, 1, 2 3개인 거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다시피 이 예제 1번은 확률 변수 x가 어떤 확률 변수인가요? 0, 1, 2 셀 수 있으니까 이산 확률 변수인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응하는 확률 함수 F0, F1, F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있죠? 16번 중에서 몇 번 나왔는지 이것에 대한 프리퀀시 자, 이 F0, F1, F2를 우리는 뭐라고 했었다?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죠? 확률 값이에요. 함수라는 뜻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제 2번도 한번 봅시다. 자, 2번 돌아오는 설도 이제 사실 얼마 안 남았죠. 우리 11월 지나고 12월 종강하면 연말이고
1월 달에 이제 설 돌아오죠.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설 연휴는 5일이라고 한다. 이건 그냥 쓴 거예요. 여러분 5일인지 며칠인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이번 돌아오는 설 연휴는 5일이라고 해 보자. 할머니 댁에서 친척들이 모이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모일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지만 모이기로 했는데 나는 5일 중에서 하루만 할머니 댁을 방문할 수 있고 각 날짜에 내가 방문할 수 있는 확률과 각 날짜에 할머니 댁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다음의 표와 같다. 이번 연휴에 만날 수 있는 친척의 수의 기대값을 구해라. 나는 이 5일 중에서 하루만 방문할 텐데 친척들은 1일 차부터 5일 차까지 뭐 몇 명이 오는지는 정해져 있어요. 1일 차에는 3명이 온다고 지금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방문해서 내가 그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고 2일 차에는 5명이 오네요. 3일 차에 가장 많이 오네요. 8명이 이제 와서 뭐 작은 아빠도 오고 뭐 고모도 오고 뭐 이렇게 모인다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4일 차, 5일 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에 각각에 해당하는 확률, 그러니까 내가 방문하는 확률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친척의 수의 기대값을 찾으려면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2의 x를 뜻하고 그럼 그때 x라고 하는 이 확률 변수가 무엇이냐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x라고 하는 것을 확률 변수라고 했을 때 이 x가 그럼 뭐가 되는 건가요? 만날 수 있는 친척의 수의 기대값이라고 했으니까 만날 수 있는 친척의 수 자체가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를 내가 만날 수 있는 친척의 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대값을 찾아보자. 자, 몇 명을 내가 기대할 수 있는가? 내가 5일 중에 언제 가더라도 몇 명은 만날 수 있겠다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만날 수 있는 친척의 수, 즉 머무는 친척이 지금 X에 해당이 되니까 확률 변수가 1일 차에는 3명, 그다음에 5명, 그다음에 3일 차에 8명, 4일 차에 6명, 5일 차에 1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2의 x의 정의가 x 곱하기 fx의 합이었어요. 그러니까 3 곱하기 확률 8분의 1 그리고 5 곱하기 8분의 1. 즉 지금 이 표에서 보면 이렇게 서로 곱해서 4 더한 값이 나의 기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8 곱하기 4분의 1, 6 곱하기 10분의 3, 1 곱하기 5분의 1.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자, 이건 단순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해보면 총 5명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가더라도 이 5일 중에서 언제 가더라도 나의 기대값은 난 5명 만날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평균이란 뜻이에요. 예제 3번을 한번 볼게요. 자, 예제 3번에 보면 x를 어떤 전자장치의 수명,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했을 때 수명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라고 하자. 확률 밀도 함수는 자, 여기서 보시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어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에요. 그러니까 PDF죠. 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확률 변수 자체가 뭐다? 수명이다. 그게 뭐예요? x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연속 확률 변수인 거죠. 확률 변수가 다 이산이에요. 예제 2번도 보면 x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만날 수 있는 친척의 수죠. 수라고 하는 건 몇 명인지 세는 거잖아요. 셀 수 있죠.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예요. 수명, 시간이잖아요. 이거 못 세잖아요.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러니까 수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기계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뭐 365일이다. 그러면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인 거죠. 자, 그리고 그때 확률 밀도 함수, 즉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가 이와 같이 정의가 된다. 그러면 전자장치 기대 수명을 구하라. 자, 기대 수명이니까 뭘 구하라는 뜻인가요? 기대값 찾으라는 거죠. 기대값은 평균이에요. 자, 그래서 평균을 우리가 뮤라고도 쓰고 자, 2의 x라고 쓰죠. 확률 변수를 x라고 했기 때문에 자, 2의 x라고 한다. 자, 그럼 지금 이 문제는
x 곱하기 fx의 합을 구하면 되는데 기대값의 정의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연속 확률 변수다. 따라서 기호를 따지면 자, 뭘 해야 된다? 적분이에요. 적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기 지금 기호 그대로 쓸게요. 정의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라는 개념이고 x 곱하기 fx니까 x는 확률 변수, fx는 확률 함수. 그런데 지금은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 fx의 이름을 pdf라고 한다.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그런 다음에 적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정의에 의해서 써보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곱하기 fx의 dx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전 구간에서 봤을 때 x의 범위에 따라서 지금 함수가 분리되어 있어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 x축을 이렇게 가로축으로 봤을 때 x를 100으로부터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클 때에는 x 세제곱분의 2만이라는 함수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이하죠. 그러니까 100을 포함한 그 이하의 범위에서는 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0으로 쭉 가다가 100부터 100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 기준으로부터 그때부터 x 세제곱분의 2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100이라고 했을 때 이걸 뭐 시간 단위라고 해볼게요. 100시간이 되었을 때 딱 x 세제곱분의 2만이니까 x에 100을 넣어주면 100의 세제곱이 되죠. 그러면 100이 딱 들어가면 이 함수는 100의 세제곱분의 2만이에요. 근데 110이 됐다. 그러니까 물론 100과 110 사이에도 시간은 존재하죠. 쭉 시간이 흘러서 110시간이 되었을 때는 110의 세제곱분의 2만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x인데 x가 쭉 커지면 분모의 값이 커지게 되죠. 분모의 값이 커지는데 분자는 2만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x라고 하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된다? 작아지는 거죠. 여기가 최대값이죠. 100일 때는 최대였다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수명이니까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쭉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 자, 그러면 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물론 이 적분을 계산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일단 전 구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00이 될 때까지는 0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 구간을 쪼개서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00까지 그리고 10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자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함수를 생각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00까지는 x라고 하는 값이 확률 변수인데 그에 대응하는 fx가 뭐라고 했냐면 0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0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x 곱하기 fx가 들어가는데 fx가 누구다? 100부터는 x 세제곱분의 2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앞부분에서 보면 피적분 함수가 0이니까 0을 적분하면 0이죠. 앞에 것은 계산할 필요 없고 뒤에 것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럼 100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분의 2만의 적분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무한대가 적분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것을 improper integral이라고 하죠. 이상 적분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무한대까지 적분한다라는 개념이 사실 와닿지 않잖아요. 왜냐?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라 상징이기 때문에 큰 숫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improper integral이라고 해서 이상적분이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자, 이 무한대 기호를 t라고 생각을 해주고 이 t를 무한대로
접근하는 형태로 해서 극한기호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자, 피적분 함수는 약분돼서 x제곱분의 2만이 되네요. 자, 이걸 이제 계산하면 되고, 자, x제곱분의 2만을 적분하기 위해서 100부터 t까지의 정적분이기 때문에 2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밖으로 빼죠. 그 다음에 100부터 t까지 x제곱분의 1 dx 계산할게요. 자, 정적분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피적분 함수를 무엇을 미분했을 때 나타날 것인가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뭘 미분하면 x제곱분의 1이 되나요? x분의 1 미분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1을 미분해야 x제곱분의 1이 나오고, 따라서 자, 이 함수에 대해서 100부터 t까지 정적분 해주면 되고, 그 결과를 t를 무한대로 보내고 2만 곱하면 돼요. 자, t를 넣은 값 마이너스 t분의 1, 거기서 빼기 아래에 있는 값 넣어서 빼주면 100분의 1. 그 다음에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앞에 있는 t분의 1이 극한값. t가 엄청 커지면 분모가 커지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한다. 100분의 1만 남게 되고 앞에 있는 2만과 곱해주게 되면 약분해서 200이 남게 되죠.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시간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200시간이 기대하는 수명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조금 생소한 적분일 수도 있어요. 물론 아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적분이란 형태가 이런 거다.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는 풀었는데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한번 뜯어볼게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 섹션에서 다뤘었죠. 확률 밀도 함수가 무엇인지 정의를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확률 밀도 함수의 조건이 3가지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조건은 2개, 마지막 3번째는 그 성질이었어요. 확률에 대응하는 성질이었는데 확률 밀도 함수임을 증명해라 라고 하면 이것은 딱 2가지만 보이면 되죠. 첫 번째, fx가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양수인가? fx가 양수인가? 왜냐? fx가 왜 양수여야 하죠? fx가 뭐기 때문에? 확률이니까요. 확률이 음수가 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양수가 돼야 한다가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뭐였나요? 전 구간에서 이 확률들을 다 더하면 1이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2가지를 여러분이 보여주시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앞에 있는 섹션의 리뷰라고 또 생각하고 복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1번. fx가 0보다 항상 크냐? 어때요? 지금 함수 자체가 100보다 큰 구간에서는 x 세제곱분의 2만이죠. x가 100 이상이 들어가서 분모에 채워지면 당연히 양수죠. 그래서 x 세제곱분의 2만은 양수가 된다. x가 100보다 클 때.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x가 100 이하인 경우에서도 0이라고 했으니까 0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맞죠? 그래서 1번 성질은 만족한다. 두 번째는 모든 확률의 합이 1이다라는 것인데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모든 프리퀀시의 합이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이것의 합은 1이라는 것은 연속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적분하는 거예요. 이산 확률 분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확률 다 더해보면 돼요. 지금 여기 있는 것. 이 예제에서 보면 이 확률들을 다 더하면 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산 확률일 때는 확률 분포의 값을 더하면 1이 된다. 우리가 이 함수를 각각 x가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x에다가 100을 넣고 100.1을 넣고 100.0001을 넣고 이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적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적분의 개념대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지금 주어진 함수의 적분이 되는 건데
이 전체 구간도 사실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아까 봤듯이 100보다 작은 영역은 0이니까 100보다 큰 것만 생각해 주면 돼요. 어차피 100보다 작은 곳에서는 피적분 함수가 0이 돼 버리니까 지금 fx가 구조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100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함수의 적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무한대 기호가 나오면 어떤 문자로 정리를 해 주고 그 문자를 무한대로 보내 주고 100부터 그 문자까지 정적분으로 생각하고 이 전체를 우리가 이상적분이라고 한다. 그럼 x 세제곱분의 2만 이걸 적분하면 돼요. 자, 그러면 피적분 함수가 x 세제곱분의 2만이 나왔으니까 우리 이거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x 세제곱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만은 밖으로 뺐다고 생각을 하고 100부터 t까지 x의 3제곱분의 1이니까 x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거 적분해 볼게요. 적분, 자, 기본적인 적분이죠. x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적분할 때는 이 지수를 하나 더해서 분수로 생각하고 x의 마이너스 3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적분한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돼요. 자, 이거 여기다 그대로 곱해줄게요. 그리고 범위는 100부터 t까지. 그러면 자, 이 부분 정리했을 때 2랑 2만이랑 나눠서 마이너스 만 앞으로 빼고 x의 마이너스 2제곱에 대한 100부터 t까지의 정적분이라고 하면 이 부분만 봤을 때 t를 넣어준 값에서 100을 넣어준 값을 빼면 된다. 그럼 여기가 지금 t의 2제곱분의 1이 되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과 같죠?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x의 제곱분의 1이니까 만분의 1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자, t를 무한대로 보낸다. 여기가 엄청 커진다. 분모가 막 커지면 이 숫자는 0으로 없어질 것이고 앞에 있는 만과 마이너스 만분의 1이 곱해지면서 1만 남게 되죠. 그래서 전체값 1이 된다. 그래서 이 적분의 결과가 1이 되었다. 그 얘기는 뭐다? 모든 확률 함수 f의 합이 1이다라는 뜻이죠. 적분은 결국 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확률의 합이 1이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성질도 만족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임으로써 확률 밀도 함수다라는 것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뭐 사회에서 이런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응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 주어진 확률 함수가 있다. 이 확률 함수가 뭐 어디서 떨어졌겠어요? 그건 아니죠. 옛날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만들어낸 하나의 분포 함수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인지, 내가 이것을 확률 밀도 함수로서 써도 되는지, 이걸 이용해서 기대값을 구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면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양수인가 한번 따져보고, 두 번째는 다 더했을 때 이 확률값이기 때문에 1이 되는가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것에 대한 가정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진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죠, 문제 자체를. 그래서 앞에서 내가 다 가정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여러분이 의심해야 되는 것은 그럼 과연 이 주어진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맞을까? 이걸 먼저 의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1번, 2번을 먼저 증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맞네. 확률 밀도 함수로서의 조건이 다 만족되네. 그러면 나는 이 fx를 써도 되겠다. 그리고 x에 대한 기대 수명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띠어렘 1번부터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확률 변수 성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